최근 투싼 풀체인지 모델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근데 투싼이라는 차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재밌는 포지션이야. 국내에서는 스포티지한테 계속 밀리는데 북미나 유럽 가면 없어서 못 팔거든. 독일에서 전문지 비교 평가하면 1등하는 차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같은 차인데 국내에선 2등, 해외에선 챔피언인 거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 취향이 특이한 건지. 그래서 이번에 현대가 그 고민을 풀체인지로 한 방에 답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디자인 살짝 고치는 수준이 아니야. 아예 판을 엎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근데 스파이샷 봤어? 진짜 다른 차야. 이전 투싼이랑 비교하면 같은 이름 달고 나온 게 신기할 정도거든. 오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줄게.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경쟁 차종인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 이게 진짜 달라지는 건지 끝까지 보면 이 차 어떤 차인지 딱 감올 거야. 일단 투싼이 어떤 차인지부터 짚고 가자. 이 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준중형 SUV야.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 소형 SUV인 코나보다는 크고 중형 SUV인 산타페보다는 한 급 아래인 포지션이지. 근데 이번 풀체인지에서 이게 좀 달라져. 전장이 기존 대비 60mm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60mm가 어느 정도냐면 눈으로 봐도 딱 느껴지는 차이야. 그 정도면 휠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 축이랑 뒷바퀴 축 사이 거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실내 공간으로 직결돼. 그러면 스포티지보다도 더 길어지는 거냐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동급 최대 수준의 실내 거주성을 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현대가 이번 투싼으로 노린 타깃은 딱 정해져 있어. 30에서 40 중반 사이. 애 하나둘 있는 가정에서 패밀리카를 찾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번에 고성능 M모델까지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 가족차 포지션이면서 혼자 탈 때는 진짜 달리는 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게 현대의 전략이야. 그리고 현대가 이번에 강수를 하나 뒀어.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하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차 안에 들어가는 통합 화면 시스템인데 이걸 SUV 최초로 투싼에 탑재한다는 거야. 분리 버튼을 80% 이상 없애고 거의 다 이 화면 하나로 조작하는 방식이라 테슬라 실내 분위기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은 완전히 미래 지향형으로 잡은 거지. 근데 여기서 현대가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스포티지한테 계속 밀렸잖아. 작년 한 해 판매량 보면 스포티지가 한 달 6,000대 이상이고 투싼은 4,000대 수준이야. 이게 모델이 나빠서가 아니거든. 스포티지가 젊은 층한테 디자인 어필을 확실히 했고 상품 구성도 탄탄하게 잡혀 있었어. 투싼은 그 사이에서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던 게 사실이야. 이번 풀체인지는 그 숙제를 푸는 거라고 보면 돼. 스포티지 흉내내는 게 아니라 현대가 만들 수 있는 하이테크 SUV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번 투싼이 가야 할 방향인 거야. 그럼 이번 투싼 뭐가 달라지는지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게. 일단 디자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스파이샷 보면 진짜 딴 차야. 전면부부터 말하면 파라메트릭 듀얼 그릴이라고 격자 패턴이 두 겹으로 배치된 디자인이 있었잖아.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차 앞면을 가로로 길게 가로지르는 빛의 라인이야. 현대의 H자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더 굵고 선명하게 뻗어있는 느낌이거든. 그 아래에 화살표 모양으로 배치된 LED 헤드램프가 있고 야간에 보면 이게 진짜 독특하게 보여. 밤에 뒤에서 오는 차 보면 어떤 차인지 딱 구분 가는 수준이야. 그리고 그릴이 완전히 막혀있어. 전기차처럼 평평하고 밀폐된 그릴인데 근데 투싼은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가 메인이잖아. 그래서 공기 흡입구는 범퍼 하단에 따로 배치된 구조야. 정말 흡입구 안쪽 수평 막대들이 위쪽으로 꺾여 올라가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수평 레이아웃의 앞모습을 좀 더 역동적인 인상의 포인트로 살려주고 있어. 측면도 이전이랑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 기존 투싼은 종이 접은 것처럼 복잡한 캐릭터 라인, 그러니까 차체에 선을 여러 개 새긴 디자인이 특징이었거든. 이번엔 그걸 다 지우고 매끈하고 유선형으로 갔어. 판금, 쉽게 말하면 차 옆면 철판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든 거야. 여기에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까지 달려. 고급 세단에서 보던 그거. 손잡이가 차체에 파묻혀 있는 형태인데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줘서 실제로 주행 소음이랑 연비에 도움이 돼. 예쁘게 보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도 있는 거야. 뒷면도 바뀌어. 기존의 투싼하면 독특한 테일램프 디자인이 있었잖아. 발톱 모양 혹은 갈매기 달개 같은 느낌의 그거. 이번엔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바깥쪽 가장자리에 크고 세로로 세워진 테일램프로 교체돼. 번호판 위치도 바뀌어. 트렁크 문 중앙에 있던 게 범퍼 하단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면 트렁크 면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고급 SUV들이 주로 쓰는 레이아웃이 되는 거야.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 이 차 은근 멋있어. 스파이샷 수준에서도 이 정도면 실제 양산차 나오면 꽤 다를 거야. 근데 디자인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파워트레인이야. 기본은 1.6 가솔린 터보야.
기존이랑 같은 엔진인데 이게 현재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 그대로 가는 거거든. 이 엔진은 배기량 1600cc의 터보차저, 그러니까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출력을 높이는 장치 달린 거야. 중형 SUV 기준으로 충분한 성능 나오거든. 근데 핵심은 하이브리드야. 이번에 들어오는 하이브리드가 기존이랑 달라. 캘리세이드에 적용된 TMED2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투싼에도 들어온다는 거거든.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출력도 올라가고 연비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일반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행하면서 저절로 충전되는 방식인데, 플러그인은 전기차처럼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어. 그래서 단거리는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하거든. 이번에 배터리 효율을 대폭 개선해서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확 늘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출퇴근 거리 짧은 사람은 기름 거의 안 쓰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M모델,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6 터보 엔진에 후륜 전기 모터를 결합하는 구성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 앞바퀴는 엔진이 돌리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따로 돌려. 이러면 네 바퀴 구동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독립적으로 뒤를 밀어주는 방식이야. 반응이 훨씬 빠르고 코너에서 차가 안정적으로 달라붙는 느낌이 달라져. 합산 출력이 300마력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SUV에서 300마력이면 진짜 달리는 차야. 차가 크고 가족용인데 직선 가속에서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출력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 나오면 시장에서 꽤 화제될 거야. 자, 그러면 아쉬운 부분도 얘기해야지. 솔직히 이번 투싼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물리 버튼 80% 제거. 이게 아까 플레우스 커넥트 얘기할 때 나온 건데, 테슬라 스타일로 화면 하나에 다 몰아넣는 방식이잖아. 이게 처음엔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타다 보면 에어컨 온도 하나 바꾸려고 화면 터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운전 중에 버튼 위치, 눈으로 안 보고도 손으로 더듬어서 쓰던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 현대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UX를 설계할 건지가 관건이야. 화면 배치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갈릴 거야. 그 다음으로 아쉬운 부분은 출시 일정이야.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정식 공개되고 국내 판매 시작은 그 이후로 잡히는 분위기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 디자인은 이미 스파이샷에서 거의 다 공개됐고 정보도 꽤 나왔는데 실제 차를 타볼 수 있는 시점은 아직 좀 남았거든. 그리고 아무래도 풀체인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전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 이건 솔직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까지 들어가면 원가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가격에 반영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 누구한테 맞는 차냐? 일단 이 차는 디자인에서 확실히 끌리는 사람한테 잘 맞아. 기존 투싼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거든. 매끈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인데 이게 좋냐 아니냐는 취향 차이지만 확실한 건 기존 준중형 SUV들 중에서 이런 디자인 나온 게 없다는 거야. 차 외관에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이 차가 눈에 들어올 거야. 그 다음으로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흥미있는 사람이라면 이 차 타면서 재미있을 거야. SUV가 이 정도 기술 패키지를 달고 나오는 게 흔하지 않거든. 가족 있는데 차 하나로 다 해결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잘 맞아. 차가 커졌고 실내 공간도 늘어날 거고 하이브리드 선택하면 연비 걱정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어. 평일엔 출퇴근, 주말엔 가족 싣고 나가는 패턴이라면 딱 맞는 차야. 근데 이 차가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물리 버튼이 없어지는 게 진짜 불편한 사람. 이건 타보기 전까지 모르는데 나이 있는 분들이나 차에서 간단하게 조작하는 게 중요한 사람한테는 이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좀 맞지 않아? 이 차 실제로 탈 수 있는 건 하반기 이후거든. 지금 차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다리기 쉽지 않지. 스포티지가 지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비교는 해보는 게 맞아. 투싼이 이번에 디자인이랑 기술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고 스포티지는 실용적인 구성으로 검증이 된 상태거든. 어느 쪽이 낫다고 딱 자르기보다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갈리는 선택이야. 정리하면 이번 투싼은 이전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차야.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 실내 시스템까지 거의 다 갈아엎은 수준이거든. 국내에서 스포티지한테 밀리던 그 숙제를 이번에 제대로 풀려는 느낌이고 현대가 가진 기술력을 2급의 차에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차라고 생각해. 투싼 풀체인지 너는 어떤 거 같아? 네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남겨줘봐.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새로운 얘기는 들어오는 대로 영상으로 올려줄 거니까 구독 안 한 친구는 지금 구독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뒀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